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두 번째니까 더 떨리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편안해지셨습니까? 네, 처음 때도 사실은 너무 편안했는데요. 생각 걱정했던 것보다 두 번째 되니까 더 편해져서 네, 그런 마음입니다. 졸진도 마시고. 네. 근데 교수님이 속해 있었던 연구실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못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어서 유전체 지능 마이닝 연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웰 에이징 메디케어 연구소에서 일을 하셔서 어떤 곳인지 아침에 출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유전체 지능 마이닝 연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끌고 있는 그 저희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유전체라는 것이 진화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이제 학기 중이라 수업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연구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유전체 정보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 현상, 왜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해서 그다음에 늙고 노화하고 이제 사망하는가에 대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특별히 질병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질병의 위험이 있을지 그와 관련된 유전 정보가 무엇일지 이런 걸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때 2%만 밝혀졌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98% 중에 이제 일부분 해나가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 게놈 프로젝트, 유전체 프로젝트, 휴먼 유전체 프로젝트를 해서 2%라고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염기 서열들이 전체 30억 개 정도 중에 많기도 2%, 하네요. 네, 1%고 나머지 98%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단백질만이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98%도 뭔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하네요.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뭐가 들어있는 건지.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연구소가 웰 에이징 메디케어란 말이죠. 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하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유전체 지능 마이닝 연구실은 저 개인 연구실이고요. 이제 그런 유사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웰 에이징 뭔가 순노화 늙더라도 조금 아주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연구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바삐 보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연구하지 않을 때는 뭐 노시죠? 맨날 유전체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좀 전에도 질문하시기 전까지 유전체 생각을 하다가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그러면은 유전체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에게 어떻게 맞춤형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 해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그 유전 정보들을 저희가 그 전에는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면 한 100만 원 정도의 개인 유전체 정보를 읽어낼 수가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든 유전자가 다 있지만 모든 유전 정보가 있지만 공통으로 가지는 게 있지만 약간씩의 변이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염기 서열이 바뀐 그런 것들이 꽤 이렇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존재하는데 그 정보들이 어떤 특정 질병과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이분이 어떤 질병의 위험이 어떨지 그다음에 결국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 그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그다음 좀 더 쉽게는 눈 색깔이 어떨지
그런 것도 나와요? 네, 그리고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질지 안 빨개질지 이런 것들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정보입니다. 예. 저희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 네. 이런 거 조금 해주시는 것도 같은데 네. 원래 뭐 여기가 좀 부족해요. 앞으로 여기가 아플 수 있어요. 이런 거 해주시더라고요. 혈액으로 해가지고 네. 혹시 관련성이 있을까요? 예, 관련성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주 좀 잘 알려져 있는 유전병 같은 경우나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신생아에게서 혈액 채취해서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네. 것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암 연구 같은 경우에 네. 그것도 다 유전체 변이의 돌연 변이 때문에 이제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이용해서도 이제 암 위험도도 예측하고 네. 그다음에 암이 걸렸을 때 어떤 치료가 제일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개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인해서 이제 임상 적용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 내용, 그러니까 학문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왔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임상에서 적용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전체 정보들이 예. 실제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러니까 유전적 정보를 통해서 이제 질병을 예측하는 거니까 아주 유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그와 관련된 게 97년도쯤인 것 같아요. 1997년도 저도 이제 학생 때였을 텐데 그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그때가 이제 그리는 90년도 후반에 그리는 미래 사회에 대한 건데 네. SF 영화였고요. 그럼 이제 신생아의 혈액을 딱 채취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면 이 신생아가 평균 수명이 얼마일지, 기대 수명이 몇 살일지, 그다음에 뭐 각종 질병들, 위험한 질병들에 대한 위험도가 몇 %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한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과학 사이언티픽 픽션인 그런 영화였는데 작가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97년도에 어떻게 그런 걸 예측을 할 것이며 네. 예전에 저희 공상과학 네. 영화 볼 때도 날아다니는 비행기, 차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뭐 이미 그렇죠. 있고 해서 네. 상상력이 다 현실이 네. 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게 그 당시는 이제 미래에 그냥 공상과학 같은 거였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를 예측한다든지 혹은 그런 것들 물론 정확도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거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연구한 거는 네. 이제 특정 질병들에 대한 위험도나, 네. 그다음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은 본인의 유전 정보를 다 이제 본인이 분석해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내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질병에 발병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사전에 갖고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내 평소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일종의 도우미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정보로서 저희가 좀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70%다 네. 이런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위에 좋은 걸 먹게 될 것 같고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네. 2013년 정도였죠. 그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네. 그거에 특정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 그다음 자궁암, 난소암의 발생 위험이 있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의 유전체 변이를 검사해서 지금 현재 암이 발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 그런 게 이제 핫 이슈가 되고 뉴욕 타임즈에 이제 기고를 하고 했는데요.
뭐 그런 아주 조금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조치도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조금 뭔가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먼저 내가 조금만 이상이 있더라도 건강 위험 정도의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으로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예방의학적 차원으로 저희 연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질병하고 지금 연관을 지으셨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하나? 뭐 예체능의 네. 소질이 있는가? 이런 것도 알고 싶은데 네. 아직 그쪽은 아닌가요? 그 학계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나 리포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 그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심스러운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보고들에 의하면 어느 정도 네. 그런 것들이 유전적인 소양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얘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용화 시키지는 않겠죠? 너무 위험도가 크겠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네. 지금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위험 예측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게 모두를 설명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칫 뭔가 잘못 해석돼서 맞아. 선입견을 네. 줄 수도 있어서 네. 예, 아무것도 안 해버릴 수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사람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인격체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연구하는 네.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지금까지 결정되어 있는 건 정말 몇 퍼센트 불과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간에 좀 꾸며보겠습니다. 광주 치매 코호트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는 중요한 연구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사실 광주 치매 코호트 이름이 이제 치매 코호트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실제로는 치매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정상인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질병이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이제 인지기능 장애, 치매가 온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질병의 특징은 이제 뇌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일 때 저희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치매 증세를 보이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치매 증세를 보이는 경우 만약에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거라 그러면 뇌세포의 소실이 너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기에 이분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좀 있는데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뇌세포가 모두 망가지거나 위험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나빠지기 전에 이분들에게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빠르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을 삼기 위해서 이 광주 치매 코호트라는 것을 많은 분들 연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대학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거기에 연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많은 그 데이터도 모이고 그다음에 또 결과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때 유전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타고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린 나이에도 신생아 때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70대 이상이면 1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리신다는 통계를 얼마 전에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매가 걸릴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뇌가 손상이 되니까 치매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뇌는 왜 손상이 되는 겁니까? 어떨 때? 네. 그 원인을 이제 밝히는 것도 사실 이제 유전체에 모든 정보들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 어릴 때는 멀쩡하다가 왜 나이가 들면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내 유전 정보는 이제 이론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데
왜 그게 그렇게 소실될까, 왜 네. 망가질까에 대한 궁금해요. 연구들을 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밝혀진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전 정보가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특정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약해지면서 저희가 근감소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뉴런이 퇴행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이온들이 굉장히 이렇게 균형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불균형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독성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걸 잘 처리하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조금 약화돼서 뇌세포의 소실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감염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감염도 예전에는 잘 처리되던 것들이, 그리고 특히 뇌는 저희가 그 BBB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그걸 아무거나 뇌에 막 흘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나이가 들면 조금 느슨해지면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세포를 소실하게 하는 그런 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렇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치매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능성도 있다 했을 때 뭐 구구단을 외워라, 네. 수학 문제를 네. 풀어라, 글을 읽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뭐가 나쁘고 네. 뭐가 좋을까요? 사실 이제 예방과 관련된 이제 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보다 이제 임상 전문의 신경과의 교수님이나 또 그 정신과의 교수님들, 이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의 분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분을 모실게요, 제가. 네, 근데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네. 이제 보면은 그런 리포트들을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건강한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운동,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근육에서 생긴 특정한 물질들이 네. 뇌에 영향을 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뇌세포 소실을 하는 거에 뭔가 그걸 방해해서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한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쥐를 이용한 실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게 많기 때문에 네.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아직 어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소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일 제가 오랫동안 이제 알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결국은 지놈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유전체 지능인데요. 그게 네. 너무 광범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동일한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른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성체가 된 이후에 왜 노화가 될까, 어떤 과정일까, 이런 걸 조절하는 뭔가가 있을까가 학문적 관점에서 제가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거고요. 노화 조절 가능한 겁니까? 그런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한다면 연구하시는 게. 제가 직접이라기보단 사실은 이미 네. 그런 그 역노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세포 수준에서 이미 늙은 세포를 네. 젊은 세포로 만드는 연구들은 이미 꽤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들은 얘기가 좀 네.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그 상용화는 아직은 안 되죠. 네,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제 연구의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역노화를 해서 젊게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노화 과정인데 내가 미리 어떤 거에 조금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는지를 네. 조금 안다면,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네. 내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거에 조금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대학교는 이제 국립대가 아니고 사립대학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연구도 꽤 오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립대에서 이렇게 하는 학교가 없어서.
네, 그거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우선은 우수한 이제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그 용역 사업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잘 그 지원서를 쓰는데 경쟁이죠. 그래서 네. 그 경쟁에서 여기서 잘 하겠구나라고 하는 선정된 기관에 그다음 교수에게 그런 연구비를 주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기부, 예. 그다음에 산자부, 예, 그다음에 네.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 지원 사업인 램프, 글로벌 램프라고 이제 확장돼서 G 램프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굉장히 운 좋게 예. 수주할 수 있었고요. 말씀은 겸손하게 운 좋다고 하시지만 네. 성과가 없는데 그냥 주진 않겠죠. 그죠? 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일하러 가신다고 네. 연구하러 출장도 가시고 그러시는 거죠? 맞습니다. 학회 네. 같은 것도 있고 네. 해서 네. 잘하고 오시고요. 저희 네. 다음 주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